하되 함이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하지도 않는 게 아니에요. 할 걸 다 한단 말이에요. 뭐 무의지사니까 자식 뭐 성적 지 알아서 하겠지, 대학 지 알아서 가겠지, 모든 걸 다 그냥 알아서 하겠지 하고 내가 아무 개입도 안 하는 게 지혜로운 일이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개입할 수 있는 건 개입하고 내가 해야 하는 건 하고 한단 말이에요. 다만 과도한 집착과 욕망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도리를 한단 말이에요. 자식들에게 잔소리를 반드시 이거를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잔소리를 하면은 말이 예쁘게 안 나가죠. 왜? 제가 잘못한 거니까 나는 잘하는 거잖아요. 내가 네 잘하라고 내가 말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잘하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잘 못할 때는 화가 난 말투가 자동으로 들어가죠. 너 이렇게 하라니까 저렇게 하라니까 공부 좀 하라니까 핸드폰 좀 그만 보라니까 게임 좀 그만하라니까 밥 먹고 바로바로 이빨 닦으라니까 이런 뭔가 옳다라는 생각이 과도하게 있으면 거기 탐진치가 딱 붙어가지고 말이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할 건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그걸 막 과도하게 화를 내면서 반드시 이래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그냥 아이들 입장에서 뭐가 되냐면 이건 진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이걸 말로 듣는 게 아니라 어떤 뜻 있는 말로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신경질이라는 감정으로 듣는 거예요. 그냥 엄마 또 짜증 나셨네, 엄마 또 뭐 안 좋은 일 있나 보네. 이게 그 말의 뜻을 내가 이걸 받아들일까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또 시작했다 이렇게 본다든지 이걸 그 말의 의미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지 이런 걸 관점으로 안 본다니까요. 그냥 이상하게 엄마가 요즘 따라 저렇게 막 히스테리를 부린다 하면서 그냥 그렇게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잔소리로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놀랍지 않나요? 아들, 딸이라는 존재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요. 무조건. 그래서 어떤 스님은 그러대요. 원래 자기 자식은 말을 안 듣는 게 자기 자식이라고. 왜 말을 안 들을까요? 우리가 말로 하지 않아서 그래요. 탐진치 삼독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을 그 아이에게 주입하고 싶잖아요. 내 생각을 내가 난 옳은 생각이야 라는 생각으로 이거 하면 옳은 거야 라고 이렇게 주입하려고 하니까 아이들은 안 들어요. 근데 주입하려 하지 않을 때는 부모님이 이게 불교에서는 뭐냐면 이게 모두가 불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게 진짜거든요. 나는 어른이니까 알고 너는 애니까 몰라. 우리 분별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맞잖아요. 나는 인생을 오래 살았으니까 더 많이 아는 것 같잖아요. 아이는 모르니까 아이에게 나의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싶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아기도 자녀들도 내가 했던 실수를 자신의 삶에서 반복하는 걸 통해서 직접적으로 삶을 배워야 돼요. 직접적으로 삶을 배워야 돼요. 실수를 해보고 나서 거기서 배우는 게 진짜지 말하는 거 들어가지고 안 배워져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야, 너 중학생, 고등학생 애가 이제 여자친구 사귄다, 남자친구 사귄다 이럴 때 야, 너 엄마가 보니까 걔 별로야. 야, 네가 지금 공부할 때지 지금 그럴 때야? 예를 들어 이런다든지 야, 너무 과도하게 마음을 주면 너무 상처만 커. 예를 들어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꼰대 소리만 듣지. 본인 스스로 상처도 받아보고 본인 스스로 아파해보고 또 성적 공부해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한다고 합니까? 안 해요. 본인 스스로 뭔가 어쩌지 공부를 했더니 성적이 조금 좋았고 성적이 좋아지니까 선생님들한테 칭찬도 받고 친구들 사이에서 뭔가 내가 좀 하니까 된다는 뭔가 이게 마음이 동한다든지 뭔가가 됐든 자기 스스로 뭔가 딱 동했을 때 그때 그 말을 그냥 직접적으로 자기가 깨닫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내가 그래도 잘 가르쳤으니까 애가 하지 이렇게 느끼는데 이게 강압적으로 가르쳐가지고 이 아이가 바뀐 아이들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아이들은요 마음속에 앙심이라고 하긴 뭐해도 부모님에 대한 좀 불평불만, 강압적으로 누르는 부모님들에 대한 불평불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말을 들어요. 두려워서 착한 아이가 돼요, 부모님 앞에서. 근데 그건 그 아이를 죽이는 일이에요. 그 아이의 자율성, 그 아이의 자유스러움, 그 아이의 살아있음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 부모님 앞에만 가면 자기답지 않은 아이가 돼버려요. 나를 드러내지 않아요. 부모님이 원하는 모습만 보여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정말 충격적으로 대인관계가 완전히 망가지거나 너무 좀 막 힘든 인생을 살아왔던 아이들이 있어요. 그 군에서도 여전히 막 대인관계가 힘들어하고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럼 그 친구들 부모님하고 통화를 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잖아요. 깜짝깜짝 놀라는 게 그 부모님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아이의 상태를. 야, 어떻게 너 부모님 너 상태를 모를 수가 있어? 그럼 그 친구들이 뭐라 했냐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부모님한테 크게 상처 한번 받고 나서는 부모님에게는 그냥 부모님이 원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아예 대화를 안 한 지 오래예요. 그럼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올 땐 부모님이 쳐다보면 그냥 씩 웃고 들어간대요. 왜냐면 그러지 않으면 부모님이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뭐 막 이러시니까 그냥 부모님이 원하는 모습을 그냥 뭐 요즘 별일 없어요 그러면 괜찮아요 이러고 그냥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고 대화가 없는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마음의 벽을 탁 쳐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아들은 문제 없어. 내 자식은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를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그게 어찌 보면 최악의 상황 아니겠어요? 아이가 부모님 앞에서 자유스럽게 자기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되죠. 두려움 없이. 그렇게 오히려 친구같이 내가 강압적으로 이렇게 노리려는 마음이 없을 때, 그때 아이들은 오히려 부모님의 조언을 더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조언을 듣고 싶어 하는 아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내 자식이라면?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부모님의 조언을 듣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있죠. 부모님이 꼰대같이 강압만 하는 사람은 절대 부모님의 조언을 구하지 않아요. 내 뜻대로 하지. 또 부모님이 조언을 구하고 나면 그거대로 해야 된다면 그거대로 해야 되니까 아예 말을 안 꺼내버려요. 근데 부모님은 조언하는 것까지 결론은 결론 네 알아서 해라. 아빠 엄마는 조언해 줄 수 있을 뿐이다. 그게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나는 알고 너는 몰라? 이렇게 둘로 나누는 마음으로는 이런 관계가 불가능합니다. 나는 알까요? 어른이라고 나는 알까요? 모릅니다. 어른이 모른다니까요. 자식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져야 좋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아이가 지금 공부해야 될 때인지 놀아야 될 때인지 어찌 알 수 있겠어요? 지금 연애하는 게 더 좋은 건지 안 하는 게 더 좋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아이가 나쁜 친구를 사귀면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아이는 나쁜 친구를 사귀는 걸 통해 삶의 지혜를 배워야 될 때일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런 삶을 경험해야 돼요. 여자친구를 사귀다 헤어지다 하는 걸 통해서 나름의 어떤 사랑이라는 삶의 지혜를 수확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배울 수 있는 때를 내가 안다고 생각해서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근데 알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게 어른이거든요. 진실은 삶이 곧 진실입니다. 그 아이에게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 삶, 그게 괴로운 인생이든 행복한 삶이든 어떤 경험이든 벌어지고 있는 경험 그 자체가 지금 허용되어지고 지금 나에게 소화되어야 되는, 내가 경험해야 되는 삶인 거예요. 그리고 모두는 동등하게 모를 뿐이에요. 그게 지혜거든요. 우리 모두는 동등하게 모를 뿐이에요. 자식만 모르고 나는 아는 게 아니라 자식은 모르는데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선생님 내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요? 알 수 없어요. 진짜라니까요. 내가 조금 더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어요. 근데 조금 더 알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떨 때? 자식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때는 내가 해주면 되죠. 할 말을 해주면 되죠. 근데 놀랍게도 내가 과도하게 내 생각을 강요하려는 부모님일수록 자식은 그 부모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데 강요하는 게 없는 부모님일수록 자식은 부모님의 조언이 궁금해요.
나를 막 얘기하면서 자꾸 궁금하고 알고 싶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요즘은 주로 그러실 거예요. 옛날 같으면 부모 자식지간에 막 아주 강압적이고 또 부모님은 혼내고 자식은 일방적으로 그냥 혼나고 이런 게 많았는데, 요즘은 시대가 열리고 사회가 열리다 보니까 이 점점 지혜로 가까워지고 있어요. 세상이 몰라보게 급격하게 지혜로워지고 있거든요. 요즘 부모님들은 그러지 않죠. 자식들과 완전 친구처럼 정말.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왜 가능하냐? 평등할 때 너도 부처고 나도 부처야. 근데 너의 삶이 어떻게 펼쳐져야 되는지를 나는 알 수 없어. 그런데 너는 알 수 있어. 너가 너 인생, 너가 너 부처를 살고 있으니까 그걸 응원해. 너라는 한 분의 부처님의 삶을 나는 응원해. 근데 너가 필요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조언을 해줄 수 있어. 근데 너가 필요하지 않으면 굳이 내가 강요하지 않을 거야. 이게 정말 지혜로운 자세예요. 이게 모를 뿐의 자세예요. 모를 뿐이 지혜거든요. 안다는 건 망상이거든요. 안다고 여길 때 자기 생각을 고집하게 되잖아요. 집착하게 되고. 그게 어리석음이고 그게 망상인 줄 모른단 말이죠, 사람들은. 그래서 아이들에게 답을 주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부모니까 너에게 답을 줄게, 이게 아니라 질문을 해줘야 돼요. 근데 질문을 하고 나서 나중에 질문하는 척하면서 나중에 답 주려고 하면 안 되고, 진짜로 질문하는 건 뭐냐 하면, 나라는 부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라는 부처는 어떻게 생각할까? 너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너의 인생은 어떤 걸 좋아하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궁금하니까 그 아이에게 순수한 진지한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그럴 때 질문이 나가거든요. 그 질문하고 나서 무슨 말을 할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고 나서 눈이 초롱초롱하게 아이의 말을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가 얼마나 말하고 싶겠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내 얘기에 진심으로 내 일처럼 편견 없이 막 관심을 기울여주고 맞장구 쳐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사실은. 잘 없잖아요. 여러분 내 잘한 일, 내 좋은 일, 내가 뭐 좋아하는 일 이런 거 얘기하는데 누군가가 막 자기 일처럼 막 신나게 들어준 사람 있던가, 이 세상에? 없어요. 다들 만나면 자기 얘기하기 바쁘지. 남의 얘기 들어줄 때는 언제 들어주냐 하면 내 얘기도 해야 되니까 내가 네 얘기 한두 마디 들어줘야 니도 내 얘기 들어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로 몇 번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부모님이 내 얘기를 정말 편견 없이, 부모님은 궁금하잖아요. 자식이 내 자식이니까 얼마나 궁금하겠으니까 정말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진지한 관심으로 관심 기울여주면 아이가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얼마나 정말 막 말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님이랑 대화가 안 돼, 막 꼰대야 이러면서 이런 게 아니라 뭐 힘만 들면 부모님한테 찾아가겠죠. 나를 편견 없이 온전히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있는 그대로 허용해주고 나를 응원해주는 분이야.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한 명이 있으면 그 사람 인생은 망가질 수가 없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자살 시도하고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결코 자살 시도를 저 사람은 절대 안 한다 싶은 믿음을 주는 게 많이 해보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그 사람에겐 단 한 사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는, 난 이 사람 때문에 절대 죽을 수 없어 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모두가 나를 버렸지만 그래도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해줘. 그 아이는 엄마 때문에 죽어도 자살을 안 해요. 그런데 진짜 자살 시도하는 애들은 어떠냐면요, 엄마 아빠도 나를 포기했어. 엄마 아빠 스님 저 그런 거 안 믿어요. 저한테 마음을 죽어도 안 열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스님, 제가 스님이고 뭐고 누구에게 마음을 열 거라는 상상하지 마세요. 저 우리 부모님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부모님도 나를 포기했어요. 제가 누굴 믿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가족이니까 우리는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유치원생 아이가 그림을 그릴 때 사람 얼굴을 살색으로 안 그려요. 그러면 야, 너 틀렸어. 살색으로 그려야 돼. 그거는 파란색 아니야. 살색으로 그려야 돼. 이렇게 답을 주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 아이가 만약에 파란색으로 그렸으면 놀랍잖아요. 남들은 다 살색으로 그리는데 이 아이는 파란색으로 그리는 놀라운 이 아이만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구나. 궁금하잖아요. 호기심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와, 이거 어떤 마음으로 이런 색을 그린 거야? 그럼 그 아이가 막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막 신나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와, 그렇구나. 그럴 때 그 아이가 창의적인 아이가 돼요. 창의성이 남들과 다른 자기다운 창의성이 솟아난단 말이죠. 그걸 인정해 줄 때. 근데 이 살아오는 어떤 삶의 과정에서의 부모님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옳고 그른 걸 딱 정해놓고는 틀에 가두려고 해요. 그건 그러는 거 아니야. 그건 틀린 거야. 이게 옳은 거야. 옳고 그름을 딱 정해놓고 옳음 속에 가두려고 한단 말이에요. 선과 악을 딱 정해놓고 선만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좋고 나쁜 걸 정해놓고 좋은 것만 하라고 시킨단 말이에요. 그 양변이 함께 있는 것이 균형 잡힌 지혜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이게 진짜 아름다움이거든요. 정말 지혜이고